하신 지 한 5년 뭐 이내에 계신 분들 잘 모르실 수 있는 리얼타임 관련된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는 저희가 이제 레드햇에서 이제 이 엔터프라이즈 링스 외에 이 플랫폼 기술로 원래 뭐 가상화나 이런 것들도 있었지만 MIG라는 저희가 또 제공하는 솔루션이 있었는데요. 그게 이제 메시징, 리얼타임, 그리드 뭐 이 세 가지가 각각 따로 존재하는 하나의 제품인데 이게 한 세트로 저희가 이제 제공하던 어떤 솔루션이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리얼타임인데 리얼타임은 이제 그 기존의 MRG라는 그 솔루션이 이제 좀 사라지면서 리얼타임은 그냥 레드 엔터프라이즈 리눅스 4 리얼타임이라는 걸로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요. 이 리얼타임은 따로 패키지 채널이 제공이 됩니다. 뭐 현재 이제 오픈스택에서도 리얼타임 하이퍼바이저 쪽에 이 리얼타임 패치가 제공된 패키지들이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뭐 개념에 대해서 조금씩 설명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리얼타임은 뭐 실시간 뭐 이렇게 많이 생각하죠. 보통 리얼타임이라는 환경이 적용되는 것들이 뭐 어떤 것이 있을까요? 보통 뭐 이런 공장 시스템들, 그죠? 실시간으로 어떤 신호를 받아서 그걸 처리하는 이런 게 이제 거의 실시간 시스템들이 필요한 것들이겠죠. 그래서 이 리얼타임은 사실 처리 속도가 되게 빠른 거랑은 상관없어요. 일정한 응답을 할 수 있으면 되는 거죠. 처리 속도가 빠르면 더 좋겠죠. 예, 그렇지만 이 리얼타임 환경이라는 거는 어, 빠른 것보다는 일정한 응답을 맞춘다. 응답 시간을 맞춘다. 이렇게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리얼타임은 데드라인이라고 말하는 뒤에 좀 설명이 나오겠지만 이 데드라인 안에서 동작을 해야 되고 그 동작을 데드라인 안에서 한다는 게 어떤 일관성, 예, 내가 이제 예측할 수 있는 일관성을 가지고 있는 환경이어야 되고 지연성도 낮아야 되겠죠. 이런 것들이 이제 리얼타임 환경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여기 나오는 용어 중에 사실 뭐 이게 뭐 한글로는 이제 결정론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디터미니즘이라고 하는 이 용어가 되게 리얼타임 어떤 문서나 환경에서 되게 많이 나오는 용어입니다. 이 결정적이라는 게 어떤 응답 시간이나 이런 것들이 결정적이라는 거죠. 이미 내가 예측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라는 게 이제 이 결정적이라는 이 말이 의미하는 게 이 리얼타임에서 되게 중요한 하나의 단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스템이 어떤 이벤트에 응답을 하는데 이 응답을 하는 것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어, 환경이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레이턴시, 이거는 일반적으로 우리 레이턴시라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사실 이제 이 레이턴시가 생기는 이유는 내가 CPU를 보통 이제 프로세서 입장에 보면 내가 CPU를 써야만이 뭔가 처리를 할 수가 있겠죠. CPU를 쓰지 못하는 시간이 레이턴시예요. 어떻게 보면. 대기하고 있어야 되니까요. 난 뭔가 처리해서 응답을 줘야 되는데 응답을 주지 못하거나 아니면 뭔가 처리를 시작하지 못하거나 이런 걸로 인해서 이제 지연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프로세스가 자기가 일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하는 상태가 지속이 될 때 그 시간만큼이 레이턴인 거죠. 지연되는.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지터라고 나오는데요. 뭐 지터는 지금 나오는 그림처럼 응답 시간이 예를 들면 응답 시간이 이렇게 편차가 큰 상태를 지터가 크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우 레이턴시 지연 시간이 짧은 이런 환경들은 로우 지터 뭐 이런 것들을 이런 시스템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예, 데드라인은 예, 이 우리가 보면 어떤 뭐 성능이나 어떤 응답 시간이나 이런 거에 어떤 시간 내에 응답이 와야 된다. 뭐 이런 걸 이제 데드라인으로 말하는데요. 이게 이제 실제로 어떤 응용 프로그램이 이게 내가 어떤 처리할 데이터 응답 시간으로서 보장하는 그
시간 내에서 이제 이걸 데드라인이라고 부르는 건데, 보통 이걸 뭐두 가지로 이제 얘기할 수 있는데, 이 이벤트들이 발생되는 어떤 간격들, 사실 이 이벤트들이 발생되는 간격도 일정해야 됩니다. 이벤트가 뭐 약간 랜덤하게 뭐 생길 수도 있겠지만, 이 이벤트들이 거의 랜덤하기보다는 일정하게 생성이 돼야 된다는 거고요. 예를 들면 이제 너무 이벤트가 뭐 사이가 떨어진다든지 이러면 이 이벤트에 대한 부분들이 데드라인이 있다면 무시하는 그런 이벤트가 될 수밖에 없는 거고, 또는 이제 지연 시간도 최대 지연 시간을 가지고 그 지연 시간 이내에 있는 것들만 그러니까 유의미한 데이터로 이제 활용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데드라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컨시스턴시 일관성인데요. 당연히 아까 말했던 그 결정론적인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일관성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일관성을 측정하는 이 팩터로 쓰는 게 이제 표준 편차가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이 표준 편차가 작아야만이 당연히 응답 시간이나 이런 것들이 일관성이 있는 그런 환경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이제 여기 보면 이제 빠른 것도 가끔 느린 것만큼 나쁠 때가 있다. 뭐 이런 예가 있는데, 뭐 빠른 거와 좀 느린 거, 이 중간에가 우리가 예를 들면 중심이라고 말하는 메디안이라고 하는 그런 값을 얘기를 하는 건데요. 사실 이 우리가 뭐 연료 분산 시스템 같은 경우에 연료가 주입되기 전에 스파크가 팡 저기 뭐냐 저 폭발을 하는 그 스파크가 일어나면 안 되겠죠. 당연히 이 시간이 잘 맞아야 사실 이 폭발력도 최대화될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점화 시스템이랑 연료 분사하는 이런 것들도 이 여기 이제 일관성을 가지는 어, 사이클을 가지고 이제 동작을 해야 최대 효율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자, 이 로우 레이턴시가 이제 이 로우 레이턴시가 사실 우리 리얼타임이라는 환경에서의 최고의 목적입니다. 사실 뭐 지금 우리 엔터프라이즈 유닉스 4 리얼타임은 스케줄, 그러니까 프로세스가 스케줄 되는 거에 되게 집중화되어 있는 어, 그 튜닝이 되어 있는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거기서 이제 궁극적인 목적이 이 로우 레이턴시 환경을 구현을 한 거죠. 자기가 실행하기 원하는 어떤 어플리케이션들이 이런 로우 레이텐시 환경에서 어떤 로우 레이텐시한 응답 시간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게 이제 목적이라고 할 수 있고요. 자, 여기 아래쪽에 있는 그림이 뭐 여담으로 제가 해드리는 건데, 이게 바로 이제 인텔의 이제 하이퍼스레드가 어떻게 동작하는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하이퍼스레드 했을 때 동작에 대해서 좀 이해를 못 하시는 경우가 있어서 그거 좀 설명을 드리면, 사실 실제로 이제 코어가 물리 코어가 하나 있고 이걸 스레드로 두 개로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여기 그림처럼 보면 뭐 사실 이거는 그림은 두 개의 스레드라고 볼 수는 없는 거고요. 이 스레드를 이렇게 두 개를 나누는 건데, 보통 이제 여기 보시면 왼쪽에 있는 건 뭐 FP0, FP1, 뭐 LD0, ST0 이런 것들이 CPU가 제공하는 하나의 펑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이 한 사이클에 예를 들면 이제 프로세스가 이렇게 실행되는 사이클인데, 한 사이클에 예를 들면 코어는 이런 명령들을 다 하나밖에 안 가지고 있어요, 그죠? 근데 스레드를 두 개를 늘렸다는 거는 이 중에 하나는 어떤 펑션 FP0라는 펑션을 실행시킬 수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FP0는 쓰지 못하겠지만, 예를 들면 뭐 LD0라든지 뭐 FP1이라든지 이런 거를 또 실행할 수 있습니다. 그걸 동시에 실행하게 해주는 게 이제 하이퍼스레딩에서의 어떤 효과고요. 실제로 FP0만 계속 호출하는 양쪽 스레드에서 호출하면 당연히 서로 경쟁하기 때문에 성능이 더 안 좋아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이퍼 스레드를 켰을 때 좋은 성능, 하이퍼 스레드를 껐을 때 좋은 성능이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같은 CPU 펑션을 계속 호출하는 그런 어플리케이션들은 하이퍼 스레드를 끄는 게 성능이 좋고요.
그게 되게 이제 CPU의 어떤 펑션들을 다 다양하게 이제 호출해서 사용하는 어플리케이션들인 경우에는 하이퍼스레드를 키면은 성능이 좋아집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하이퍼스레드도 사실 이 로우 레이텐시하고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어플리케이션들은 하이퍼스레드를 키는 게 좋을 때가 있고요. 끊을 때가 또 좋을 때가 있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어플리케이션 특성에 따라서 CPU의 펑션을 얼마만큼 동일한 걸 자주 호출하느냐에 달려 있는 거겠죠. 네. 네,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 이제 사실 이 어플리케이션 시행하는 환경에서 이 하이퍼스레드 키고 끄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잘 고려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리얼타임 리눅스가 감 제공하려는 게 참 계속 이제 로우 레이턴시 얘기를 해드렸는데, 사실 저희 이 리얼타임 커널은 2008년도 렐4부터 이 따로 커널이 적용됐어요. 실제로는 이제 저희가 판매하는 건 렐5부터 판매를 했고요. 자, 이거 보면 이제 뭐 렐5랑 리얼타임 커널 이게 튠된 거를 좀 이렇게 구분하는 어, 그래프가 있죠. 여기 보시면 녹색이 이게 리얼타임 커널이 응답하는 커널에서 특정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했는데 그 어플리케이션이 응답하는 시간을 이제 쭉 보여주는 겁니다. 이 빨간색은 일반 렐5 커널이었죠. 예. 이만큼 리얼타임 커널이 이 로우 레이텐시 환경을 제공하는 데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자, 이 선점이라는 개념도 중요합니다. 사실 뭐 선점, 비선점, 이 OS가 선점을 할 수 있는 OS냐, 프로세스가 자기가 다른 프로세스의 어떤 스케줄링을 먼저 선점해서 자기가 실행할 수 있는 환경이냐, 아니냐인 거죠. 사실 이제 멀티 프로세싱을 하는 OS에서 이제 이런 개념이 나오는 거고요. 뭐 예를 들면 이제 RTOS 같은 경우는 RTO 뭐 이전에 보면 지금은 저희가 이제 말하는 이 리얼타임과 RTOS는 조금 다른 개념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어, 저희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멀티 프로세싱 환경에서 리얼타임이라는 환경을 제공하려고 하는 거고, RTOS는 그냥 한 개의 어떤 어플리케이션이 거의 선점에서 혼자서 동작하는 그런 환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선점은 뭐 이미 시점에서 다른 프로세스들이 실행되고 있다가 그 실행을 중지시키고 다른 프로세스가 거기서 실행될 수 있도록 그 스케줄이 이제 더 높은 우선순위를 가지고 실행되는 그런 환경이라고 할 수 있고요. 보통 이제 이런 선점이 일어난 거는 일반 어플리케이션들이 하는 일이 아니고 대부분 이제 OS의 커널 레벨이거나 또는 하드웨어 인터럽트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 선점이 일어나는 조건을 가지고 있는 그런 우선순위를 가진 프로세서라고 할 수 있겠죠. 지금 뭐 최신까지 이제 리눅스 커널들은 조금 부분적인 선점 기능을 유저 프로세스한테 줄 수 있는 부분적인 선점 기능을 제공해 왔는데요. 사실 이제 저희가 기존 일반 리눅스 커널에서는 이게 완전한 선점이 되지 않기 때문에 사용자 프로세스가 커널과 유사한 어떤 우선순위를 가질 수 있는 리얼타임 우선순위를 사용자 스스로 가질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RT 패치에서 이제 변경을 한 거고, 아래에 보는 것처럼 제가 렐 9하고 그다음에 렐 8하고 지금 커널에 보면 유네임이라는 걸 실행하면 이게 어떤 커널이고 얘가 이제 선점이 가능한지에 대한 표시가 나옵니다. 이렇게 렐 8까지는 저희가 이제 리얼타임을 넣지 않으면 이거 preemp라는 요 단어가 안 보였습니다. 네, 근데 이제 렐 9부터는 일반 커널도 preemp가 보이고요. 네, 리얼타임 커널은 또 preemp 언더바 RT라는 이런 선점 커널이라는 표시가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 우선순위를 또 이제 봐야 되겠죠. 사실 이제 리눅스는 오토 스케줄러라고 하는 아주 이전 뭐 이제 2.4 뭐 이런 커널대에서 쓰던 그런 스케줄러인데 지금은 이제 2.6 이상에서는 지금은 이제 CFS 스케줄러가 기본이고요.
그러니까 CFS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뭐 스캐드 언더바 아더, 뭐 노말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뭐 스캐드 언더바 배치, 아이들, 요 세 가지를 관장하는 게 예, 그 컴플릿 페어 스케줄러라고 하는 CFS 스케줄러가 관장하는 이 스케줄링 정책이고요. 아래쪽에 있는 두 개, 스캐드 언더바 P4, 스캐드 언더바 라운드 로빈, RR, 요게 이제 리얼타임 스케줄 정책입니다. 그래서 이 아래쪽에 있는 두 개는 CFS에서 처리하는 게 아니고 RT 스케줄러에서 처리를 하는 겁니다. 그 우선순위를 볼 때 이 리얼타임 우선순위는 보면 이제 첫 번째로 얘기할 게 이제 P4인데요. 이게 원래 기본적으로 이제 설정되는 리얼타임 정책입니다. 이 P4 뭐 지정 자동으로 지정되기보다는 이게 먼저 개발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P4는 이 자기가 이제 자기 프로세서의 어떤 실행 안에서 이제 뭐 일드나 블락이나 엑스트라는 함수를 호출하기 전까지는 그냥 계속 실행됩니다. 우선순위를 가지고. 그렇지만 이제 라운드 로빈 스케줄 정책은 얘들은 이제 특정 시간 퀀텀이 있어요. 요 시간이 끝나면 또 다른 자기가 동일한 우선순위를 가진 지금 스케줄 RR이라는 저기 리얼타임 팔러시를 가진 그 프로세스는 이제 그 시간만큼 같이 이제 나눠서 실행되는 거죠. 좀 다른 점은 이제 피포는 자기가 이제 여기 나왔던 일드나 블락이나 엑시트 같은 함수가 호출돼서 끝나는 게 아니냐면 계속 실행되는 거고요. RR은 중간에 블락됩니다. 이렇게 시간 간격으로. 그래서 우선순위 범위는 1부터 99고 99가 제일 높은 겁니다. 그리고 이 옆에 보면 이제 튜나라고 이제 타이틀 적혀져 있는 그림이 하나 있죠. 윈도우 그림이. 이 윈도우 그림은 이제 튜나라는 툴입니다. 이게 리얼타임 뭐 그냥 빼더라도 들어있고요. 지금 이제 저희 리얼타임 채널을 등록해서 이제 설치를 하게 되면 이 튜나 툴이 설치가 됩니다. 이 튜나 툴은 이 튜나 툴을 가지고 이제 유저 프로세스나 특정 프로세스의 어떤 우선순위나 팔러시를 이제 바꿀 수가 있고요. 여기서 이제 제가 P4라는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어떻게 보면 그런 99가 적혀 있는 우선순위가 그것들을 한번 소팅해서 봤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마이그레이션이라는 놈이 가장 높은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죠. 이 마이그레이션은 뭐 하는 놈이냐면요. 이게 이제 각 코어별로 잡을 분산시켜서 이제 실행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놈입니다. 그래서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그런 커널 프로세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이게 아까 말했던 우선순위별로 어떤 것들이 현재 이제 매핑이 되어 있는 건지를 볼 수 있는 맵인데요. 자, 1번이 아까 말했던 그 프라이티 중에 1위라는 게 가장 낮은 우선순위이긴 하지만 아까 말했던 이제 CFS에서 스케줄되는 스케드 아더, 아이들, 배치 이런 것보다는 높은 우선순위를 가집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유저 프로세스한테 만약 리얼타임 우선순위를 준다면 여기 있는 2부터 69까지 할당하는 게 적절하고요. 그 우선순위 위에 보면 이제 소프트웨어 IRQ, NFS, 하드웨어 IRQ 뭐 이런 커널 레벨에 있는 것들이 좀 쓰는 우선순위가 있죠. 이거보다 좀 더 높이 줄 수는 있겠지만 가능하면 이거보다는 낮은 우선순위 가지는 게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일 겁니다. 뭐 아까도 좀 얘기가 나왔지만 저희가 이제 뭐 MRG라고 메시징 리얼타임 그리드, 메시징은 큐피드라는 메시징 솔루션이었고요. 리얼타임은 지금 얘기하는 이 리얼타임이고요. 그리드는 이제 콘도라고 하는 그리드 솔루션이 있었습니다. 예. 근데 지금 이제 리얼타임만 남아있는 상태고요. 이 리얼타임이 이제 2008년도에 레일4, 레일5부터 시작해서 탑재가 되기 시작했고, 현재는 이제 2015년도에 렐7부터 이제 렐4 리얼타임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서 탑재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 저희가 이제 MRG 리얼타임 소개를 할 때 가장 많이 나왔던 사례가 미 해군 구축함에
있는 뭐 미사일 유도나 컨트롤 센터 그 시스템들을 저희 리얼타임 커널 기반으로 이제 만든 환경에서 운영하고 있었다는 게 뭐 저희가 되게 어, 자랑스럽게 내세웠던 어, 유지 케이스였고요. 예. 이런 리얼타임 환경들이 적합한 워크로드가 뭘까라고 이제 되어 있는 건데 보면 이제 인베디드 시스템의 어떤 운용 환경 또는 이제 레이더나 음향 탐지 같은 트래킹 시스템 또는 이제 기차나 뭐 물류를 위한 어떤 신호 시스템들 되게 중요하겠죠. 정확한 시간에 응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확한 시간에 그게 동작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정확한 시간 이내에 이제 동작을 해야 되는 거죠. 뭐 그 외에도 이제 저희가 거래 시스템들, 이런 트레이딩 시스템들에서도 되게 이런 그 로우 레이텐시 환경들이 중요한 환경입니다. 자, 이 로우 레이턴시 환경에서 되게 중요한 게 하드웨어 영향입니다. 이게 하드웨어에서 그 보면 이제 서버 X86 서버 하드웨어들은 이 서비스 매니지먼트 인터럽트라는 SMI라는 인터럽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냐면 메인보드에서 이 BMC가 각각의 어떤 장치들을 이 문제가 없는지 체크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제 메모리에 뭐 에러 커렉션 같은 뭐 그런 기능들 그다음에 이제 이게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어떤 장치들이 그걸 계속 지속적으로 확인을 하죠. 이런 게 이제 SMI인데 이게 굳이 필요하지 않는 SMI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사실은 꺼줘야 될 필요가 있는 거고 이거는 이제 사실 리눅스 커널에서 끌 수 있는 게 아니고 바이오스에서 꺼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전에 이제 서버 바이오스 튜닝 할때 나왔던 그런 항목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퍼포먼스 맥스 풀 퍼포먼스로 이제 이 성능 상태를 이제 성능 프로파일을 지정을 하고요. 뭐 메모리 인터립을 끄고 그다음에 뭐 이제 프로세스가 슬립 상태로 빠질 수 있는 시스템 같은 것도 끄고 그다음에 뭐 프로세스에서 데이터를 미리 끌어오는 이런 기능도 다 끄는 거죠. 이런 걸 꺼야만이 사실 이제 뭐 성능을 일정하게 유지할 수가 있는 거고요. 이런 기능들이 켜져 있으면 그 상태를 이제 계속 확인하는 그런 것들이 돌기 때문에 어떤 시스템 성능 영향에 시스템 성능에 영향을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오버클럭 같은 경우가 더 큰 지연 시간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터보 모드 같은 것도 다 끕니다. 하고 아까 말했던 하이퍼 스레드도 이게 어떤 경우에는 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 끕니다. 근데 근데 뭐 어플리케이션에 따라서 어, 켜서 더 좋은 성능이 나온다면 켜서 운영할 수도 있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저희가 리얼타임 패키지들을 설치를 하면 이 RT 이벨이라고 해서 어, 리얼타임 이벨루에이션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 프로그램은 이제 커널 컴파일하고 핵벤치를 동시 실행하고 거기 이제 사이클릭 테스트라는 이게 이제 사이클릭 테스트가 유저 어플리케이션이라고 보면 돼요. 유저 프로세스. 그래서 막 로드가 있는 환경에서 내 이 유저 프로세스가 리얼타임 우선순위를 가진 형태로 실행을 했을 때 어떤 응답 속도를 보이느냐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일정한 응답 속도를 보인다면 되게 좋은 거겠죠. 지금 이 환경은 일반 렐 9에서 실행한 결과치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아래쪽에 뭐 1 마이크로 세컨드에서 뭐 2014 마이크로 세컨드에 이제 사이에서 응답을 한 거고요. 표준 편차가 19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제 리얼타임 커널에서 실행한 걸 보면 자 아까보다는 좀 작은 숫자죠. 868 마이크로 세컨드, 1 마이크로 세컨드 이 사이에서 동작을 한 거고요. 표준 편차는 7.84 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전 일반 렐 9 커널하고 리얼타임 커널하고의 어떤 차이점을 보면 훨씬 리얼타임 커널이 더 이제 낮은 레이턴시를 보여주고 그다음에 지터가 좀 작다는 걸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테스트는 제 노트북에서 한 겁니다. 네. 노트북도 이런데 서버는 더 좋은 환경을 제공할 수가 있겠죠.
뭐 저희가 기존에는 이 리얼타임 하드웨어 인증하는 테스트가 있었는데요. 그게 이제 이 RTB라고 뭐 하드웨어 레이턴시 디텍트라는 뭐 HWLAT 디텍트 뭐 이 프로그램이 있었는데요. 이 하드웨어 레이턴 디텍트라는 거는 이 시스템의 그 저기 SMI를 이제 디텍팅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이 두 개를 실행을 해서 어떤 스레스홀드 이하로 이 값이 나와야만이 이 리얼타임 하드웨어 인증을 저희가 뭐 주고 하는 그런 프로세스가 있었고요. 현재는 이제 이런 프로그램 돌려서 된다면 거기 나오는 값의 이하로 되어 있으면 이거는 리얼타임 환경에서 쓸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재는 보니까 이 하드웨어 인증을 따로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리얼타임 이 리눅스에 대한 특징을 좀 얘기 드리면 사실 이게 네트워크 로우 레이텐시를 제공하는 건 아닙니다. 어떤 고객분들은 이게 이제 네트워크에 로우 레이텐시 제공하는 그런 기술인 걸로 좀 오해하시는 분도 있었는데 그것보다는 이제 어플리케이션에 로우 레이텐시를 제공하는 거고요. 사실 네트워크 로우 레이텐시는 뭐 락키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제 로우 레이텐시 구현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얘는 이제 틱을 마이크로 세컨드 단위로 하고 있고, 그리고 이 보시면 이제 튜나라는 튜닝 툴, 뭐 이런 것들을 제공합니다. getTime update, 뭐 클락 언더바 getTime. 사실 getTime update는 이걸 호출할 때마다 타이머 인터럽트를 계속 발생시키는 그런 함수입니다. 근데 요즘은 이 getTime update라는 함수를 뭐 쓰지 않을 걸 되게 권장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거를 제가 테스트를 또 뒤에 한 걸 보여드릴 겁니다. 자, 리얼타임 설치는 이 서브스크립션 매니저에서 여기 보시면 뒤에 이네이블 되어 있는 채널을 이렇게 지정해서 리얼타임용 채널을 이네이블하고 그 중에 이제 RT라는 그룹을 인스톨을 하면 됩니다. 그걸 다 하고 나서 이제 확인을 해보면 리얼타임 셋업이라는 패키지들이 있는지 그리고 그다음에 지금 커널을 보면 뒤에 이제 RT라는 게 붙어 있죠. 그래서 RT 21.89 이렇게 커널 버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리얼타임 이 옵션은 저희가 이제 렐하고 동일한 라이프 사이클을 가집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지원이 되는 구조인데 좀 특이한 거는 EUS나 TUS 같은 프리미엄 서브스크립션 제공하는 그 EUS는 그런 패키지는 없고요. 일반 커널에서 제공되는 일반 버전에서 제공되는 그 버전으로만 이게 리얼타임 제공되고 있습니다. 자, 이 클락 언더바 getTime을 가지고 제가 이제 테스트를 해본 겁니다. getTime 업데이트하고 이제 시간을 비교한 거고요. 자, 이 1 마이크로 세컨드 유슬립을 줬을 때 실제로 이 유슬립 전후로 시간을 이제 측정을 하고 그 시간 차가 얼마나 되는지를 이제 이 클라우드 getTime하고 그다음에 getTime update 이 두 함수의 어떤 시간을 가지고 계산하는 그게 얼마나 정확한지를 한번 본 거고요. 여기 보시면 레일 라인이 왼쪽이고 리얼타임 환경은 오른쪽입니다. 보면 이제 거의 2배 정도의 어떤 시간 차가 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실제로 이제 오른쪽에 있는 이 리얼타임 환경들은 뒤에 보면 응답 시간이 되게 일정합니다. 뭐. 네. 이게 거의 이제 이 뭐라고 시간의 어떤 갭이 되게 크지 않다는 거죠. 그렇지만 그 왼쪽에 있는 그냥 일반 레일 환경은 지금 시간들이 되게 들쑥날쑥하는 경향이 있다는 걸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리얼타임 튜닝은 되게 이제 이 하드웨어적인 지식도 되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하드웨어 플랫폼들을 잘 이해해야 되고요. 그래서 하드웨어 엔지니어, 서버 엔지니어들이나 이런 분들하고 되게 어떤 이 하드웨어 기능들을 온오프하는 부분에 대해서 되게 논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외에도 사실 이 응용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고요. 그래서 응용 프로그램을 개발한 개발자하고도 되게 많은 얘기를 하고 또는 이제 그 개발자에게
이걸 운영하는데 이 리얼타임 환경이 어떻게 튜닝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주면 그 운영자들이 또 직접 이 부분들을 활용해서 어떻게 최적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길을 찾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OS 레벨에서 몇 가지 튜닝이 좀 필요한데요. 예를 들면 C그룹, 뭐 메모리에 대한 부분들 C그룹을 쓰지 않는다든지, 여기 보시면 C스택 같은 경우도 이제 꺼버리는, 예, 이런 튜닝들이 기존에 필요했고요. 이거는 사실은 맨 아래쪽에 있는 튠디 프로파일을 레이텐시 퍼포먼스 적용 이런 것들이 자동으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현재는. 그래서 굳이 이렇게 어려운 튜닝을 안 해도 되고요. 튠디 프로파일에서 레이턴시 퍼포먼스라는 걸 선택해서 지정을 하시면 거의 레데이스에서 지금까지 경험을 담아놓은 그런 로 레이턴시 환경을 바로 맛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사실은 서비스적으로 이제 자동으로 켜져 있는 데몬들이 있죠. 이런 것들을 좀 꺼야 될 필요가 있고요. 특히 이제 뭐 PC SSD 같은 PC 카드 그런 데몬들은 특히 인터럽트를 많이 일으키는 그런 데몬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당연히 사용하지 않는다면 끄는 게 좋고요. 파일 시스템의 뭐 액세스 타임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끄는 튠도 필요하고요.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보통 지금 이제 네트워크 카드에서 CPU 오프로드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좀 켜서 운영하는 게 더 레이턴시에서 효과를 보실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없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패킷을 이렇게 모아서 한꺼번에 이제 보내다 보니까 네트워크 레이턴시가 생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트워크 레이어에서 레이턴시가 생긴다는 거죠. 뭐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뭐 이더트리나 이런 걸 이용해서 패킷을 모아서 처리하는 것보다는 바로바로 보내서 바로바로 통신을 처리하는 게 훨씬 더 레이턴시 유리하기 때문에 이런 튜닝을 할 필요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플리케이션이 보면 우리 지금은 다이나믹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는 어플리케이션들이 많고 실제로 이제 라이브러리 파일로 참조해서 이제 프로그래밍되어 있는 어플리케이션들이 라이브러리 참조하겠죠. 다이나믹 라이브러리를. 그런 경우에 이제 LD 바인드 나오라는 게 어플리케이션 실행할 때 같이 이걸 주게 되면 실제로 이제 어플리케이션이 실행되다 보면 특정 함수를 호출하는 위치에서 얘가 함수가 메모리에 없으면 라이브러리가 이 페이지 폴트를 발생시켜서 디스크에서 이제 그 라이브러리를 읽어오는 상황이 생기겠죠. 그럼 당연히 여기서 레이턴시가 생성이 됩니다.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LD 바인드 나오라는 거는 이 다이나믹 라이브러리를 바로 기동할 때 같이 메모리 올려놓는 겁니다. 처음에 기동 속도는 좀 느릴 수 있지만 그 뒤에 레이턴시는 또 이 라이브러리를 호출하는 데 있어서 레이턴시는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플리케이션 튜닝들은 또 뭐 이런 형태로 해야 됩니다. 운영 프로그램은 간섭을 안 받기 위해서 이제 OS하고 이제 달리 아이솔레이트 되는 공간에 어플리케이션 배치한다든지 뭐 이런 형태의 어떤 여러 가지 사실 이제 CPU에 내 어플리케이션을 어떻게 배치해서 이 다른 데 간섭받지 않고 운영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고민해서 사실 이 어플리케이션들 튜닝을 해야 되는 거죠. 이런 걸 할 수 있는 툴들을 저희가 제공하고 있고요. 특히 아까 말했던 튜너 같은 걸 이용해서 그런 작업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튜너는 GUI도 지원하지만 이렇게 CLI로 실행할 수도 있고요. 튜너하고 같이 어플리케이션을 같이 구동해서 지정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 또는 여기 보시면 이제 튜너 명령으로 지금 이제 OS에 스케줄링 되고 있는 소켓의 어떤 CPU들을 OS 스케줄링에서 빼낼 수도 있습니다. 뭐 그런 강력한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는 그런 툴이라고 할 수 있고요. 원래는 저희가 이제 커널 파라미터에 뭐 아이솔 CPUs라는 그런 파라미터를 넣어서 CPU를 좀 OS 스케줄링에서 빼내는 부팅 시간 때부터 빼내는 그런 작업들을 하기도 하는데 튜너를 이용하면 지금 켜져 있는 상태에서 운영 중에서도 CPU를 스케줄에서 빼낼 수가 있습니다. 자, 로레이텐시 튜닝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제 렐 9 또는 렐 8, 렐 7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튜닝 가이드, 설치 가이드를
활용해서 그 문서를 읽어보시면 지금 뭐 제가 얘기했던 그런 내용들이 충분히 많이 설명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리얼타임 관련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혹시 질문이 있으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